니는 찬밥 좋아하지? 결혼 5년 동안 매일 들었던 이 말. 시어머니는 늘 제 앞에만 식은 밥을 놓으셨어요. 그날은 정말 화창한 날이었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먹다 뱉은 전복 껍질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살 많다. 발라 먹어라. 그 순간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밥그릇을 들고 일어나 싱크대에 모두 쏟아버렸어요. 나도 귀한 딸이에요.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반항.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임서아입니다. 결혼 5년 차, 구청 식품위생과 공무원이죠. 매일 식품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제가 정작 제 밥상에서는 늘 찬밥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퇴근 후 시댁에 들어서면 늘 같은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찬 가게를 30년째 운영하는 시어머니 오말자 씨가 식탁 가장자리에 저만의 자리를 만들어 놓죠. 그 자리엔 언제나 식은 밥 공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니는 찬밥이 입맛이잖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니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장아찌와 갈치조림은 모두 시어머니 쪽으로 몰려 있었고 제가 젓가락을 뻗으려 하면 눈치를 주셨어요. 손님 것 아깝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식은 밥을 떠먹었습니다. 남편 윤지우는 중학교 체육교사인데 착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늘 눈치만 보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죠. 그때 옆 가게 정복래 언니가 들어오셨어요. 시장 상인회 부회장을 하시는 분인데 입담이 좋고 의리도 있어서 저를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아이고 말자야. 그만 좀 해라.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린 집안 살림꾼이야. 이런 것부터 배워야지. 정복래 언니가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제가 정말 놀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님들이 남긴 반찬을 들여다보더니 이거 깨끗하네라며 다른 용기에 옮겨 담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법 위반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핀잔만 주셨죠. 집 식구나 먹일 건데 뭔 법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는 그런 행위를 단호하게 제재하는 제가 정작 시댁에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되는 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저 찬밥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른 식당 위생점검을 나갔습니다. 일을 할 때만큼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제가 지켜야 할 원칙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손님이 남긴 음식을 다시 내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음식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이에요. 즉시 시정하셔야 합니다. 사장이 변명을 늘어놨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손님 건강이 먼저입니다. 시정명령서를 작성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시댁에서 본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 이다은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물어봤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다은이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집에서도 그렇게 말해봐. 원칙은 원칙이잖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과 손님은 달라. 정말 그럴까요? 저는 스스로를 계속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지후에게 하소연을 해봤어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하지 않아? 매일 찬밥만 주시고 오늘은 손님 남긴 반찬까지 재사용하시려고 하던데. 지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집이 원래 그래. 별거 아니야. 그 순간 제 표정이 굳었어요. 별거 아니라고요. 매일 받는 모멸감이 별거 아니라는 건가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지역방송국 김아람 PD입니다. 오말자, 사장님 반찬가게 촬영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의 가게가 방송에 나온다는 거였어요. 전통 있는 맛집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후가 신이 나서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 자랑 날이네. 서아도 나와야겠다.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방송에 나간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달라질까요?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제가, 집에서는 왜 이렇게 무력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걸까요? 드디어 방송 리허설 날이 왔습니다. 하필 그날이 시어머니 생신이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들떠 계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게 역사에 남을 날이야. 저는 일찍 퇴근해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게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방송국 스태프들이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고 있었죠. 김아람 PD가 시어머니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도 담고 싶은데요. 전통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시어머니는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손님상은 손님상, 며느리상은 며느리상이지. 제 앞에는 또 식은 밥과 먹다 남은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정복래 언니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말자야, 요즘은 다 위생 따져. 방송 나가는데 조심해야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부심에 차 있으셨습니다. 우리 집은 전통이야. 30년째 이렇게 해왔다고. 지후는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또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냥 오늘만.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오늘만이라고요. 언제까지 그냥 오늘만을 반복해야 할까요? PD가 리허설을 진행했어요. 시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능숙하게 요리를 선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앉은 자리는 여전히 구석진 곳이었고 제 앞의 그릇들은 남들과 달랐어요. 그때 정복래 언니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가게 뒷문에 CCTV 설치했어. 요새 도둑이 많아서 말이야. 별것 아닌 말 같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중요한 정보였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본 촬영인데 전국에 방송될 제 모습이 이런 식일까요? 찬밥 며느리로 전락한 모습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지인이 전복과 해산물을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귀한 식재료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기분 좋게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먹자. 저는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혹시 오늘은 다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뒤늦게 식탁에 앉자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여전했습니다. 네 찬밥 좋아하지? 또 식은 밥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주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복찜과 해산물들이 맛있어 보였어요. 저도 한 입 먹고 싶어서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전복 하나를 집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탁! 시어머니가 제 젓가락을 쳐서 전복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아까 지후가 먹던 거야. 그리고는 지후가 뱉어둔 전복 내장 껍질이 담긴 접시를 제 앞으로 당기셨어요. 여기 살 많다. 발라 먹어라.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후가 깜짝 놀라며 항의하려고 했어요. 엄마, 그건 너무. 하지만 저는 지후의 말을 막았습니다. 천천히 찬밥 그릇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싱크대로 걸어가서 그 찬밥을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미쳤냐? 밥을 왜 버려? 저는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저도 누군가의 귀한 딸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지후가 뒤따라오려고 했지만 저는 그를 밀쳤어요. 오늘은 오지 마요. 집을 나서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5년 동안 삼켜왔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날 밤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지후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찬밥 자리에 앉을 수는 없다는 건 말이에요. 친구 집에서 보낸 밤이 길었습니다. 지후에게서 밤새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서하야, 미안해. 엄마랑 싸웠어. 정말 바꿔볼게. 하지만 저는 쉽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째인가요? 매번 미안하다고 바꿔보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똑같았거든요. 다음 날 출근해서 다은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다은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관계도 규칙이 있어야 해. 밥상에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그날 점심시간에 저는 노트를 꺼내서 가족 규칙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음식 재사용 금지. 두 번째, 차별적인 상차림 금지. 세 번째, 모욕적인 발언 금지. 네 번째, 남편의 즉시 제지 의무. 적어놓고 보니 당연한 것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때 정복래 언니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하신 막말들을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문 CCTV에 찍힌 화면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남은 반찬을 다른 용기에 옮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보관해뒀어. 정복래 언니의 메모가 따라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는 제 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증거들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잘 보관해 두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후가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하야, 집에 가자. 엄마도 반성하고 계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후 씨,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 규칙들을 지켜주실 수 있다면 돌아가겠어요. 제가 적어둔 가족 규칙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후는 그걸 읽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 정도면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안 지켜졌잖아요. 지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 가게에 불시 위생점검이 들어갔습니다. 익명의 민원이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이해 충돌 때문에 빠지고 다은이가 포함된 다른 팀이 점검을 맡았습니다. 다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어머니 가게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하다가 걸렸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니 당황스러웠어요. 온도 관리도 엉망이고 위생 기준 여러 개 위반이야. 과태료에 영업 정지까지 나올 수 있어. 저는 급히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위생점검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서하야, 어떡하지? 30년 넘게 해온 가게인데.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당당하시던 분이 이렇게 무너져 계시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규정대로 개선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대신 집에서도 제가 말한 규칙들을 지켜주세요. 시어머니가 버럭하셨지만 지후가 말렸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서하 말이 맞아. 저는 그날부터 개선 플랜을 세웠습니다. 동선을 재구성하고 잔반 분리 시스템을 만들고 칸막이로 구분된 상차림 공간도 설계했어요. 온도계와 라벨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죠. 정복래 언니의 녹취 파일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카드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불만이 많으셨지만 영업 정지가 현실이 되자 차츰 협조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거 다 해야 하는 거야? 네, 어머니. 이제는 이렇게 해야 해요.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이었어요. 드디어 본 촬영 날이 왔습니다. 김아람 PD가 컨셉을 바꿔왔어요. 위생 개선 스토리로 가려고 해요. 요즘 시청자들이 관심 많아 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체면 때문인지 또 제 앞에 따로 상을 차리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복래 언니가 바로 제지하셨습니다. 말자야, 방송 나가는데 그러면 안 돼.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개선된 주방에서 능숙하게 요리를 선보이셨어요. 하지만 중간에 습관적으로 손님이 남긴 반찬을 접시에 옮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은 재사용 안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한 말이었어요. 전국에 방송될 제 목소리였죠. 김아람 PD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이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원칙이에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 원칙을 인정하셨어요. 표정은 복잡하셨지만요. 촬영 마지막에 지후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규칙을 집에서도 지키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제 편에 서준 남편의 모습을 본 것 같았거든요. 촬영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서하야, 그동안 미안했다.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복래 언니의 녹취와 CCTV 자료는 결국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경고장으로 보여드렸어요. 혹시 또 그러시면 이걸로 가족회의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가게는 위생등급 인증을 받았고 방송 효과로 매출도 늘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스스로 잔반통을 분리하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에요.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절반의 인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서는 한식탁, 같은 반찬 원칙이 정착됐습니다. 제 앞의 찬밥 자리는 사라졌고 모두 같은 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직접 밥을 퍼서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어요. 서하야, 먹어라.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5년 만에 받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지훈은 가족 상담을 권했고 시어머니도 천천히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지만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게 된 거죠. 어제는 시어머니가 제게 물어보셨어요. 서하야, 오늘 뭐 먹고 싶어? 제가 먹고 싶은 걸 물어보시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다 맛있어요.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밥상에서는 모든 게 눈에 보입니다. 사랑도 예의도 무시도 차별도 다 드러나죠. 제가 저를 지켜낸 그 자리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어색한 순간들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옛날 습관을 보이실 때도 있고 저도 과도하게 경계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 존중은 사랑의 기본이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선을 그어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오늘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받으며 생각해 봅니다. 찬밥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가족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 된 지금이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정복래 언니가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서하야, 네가 용기 내서 정말 다행이다. 보고 있기가 답답했어. 많은 분들이 저처럼 힘들어하고 계실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할 때 만들어진다는 걸요. 저는 더 이상 찬밥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제가 밥상의 주인 중 한 명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낸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가 제 편이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밥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용기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